업데이트 소식을 말해줄게. 1.6 대관고 1.6인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수시 6개 썼는데 연대 빼고 다 떨어졌고 연대를 예비 2번 받았거든. 근데 걔가 이번 주부터 추합이었는데 월요일날 한 명도 안 빠지고. 왜냐면 연대 추합은 쉽지가 않지. 왜냐면 연대 애들이 어딜 붙어야 빠져주냐? 서울대를 붙어야 빠져주니까 쉽지가 않았어. 근데 어제 한 명이 빠졌더라고. 얘가 예비 1번이 된 거야. 그리고 오늘 난리 났어. 갑자기 막 전화 왔어. 거기 전화 오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쌤 됐어요! 그래가지고 됐구나. 됐어. 최초 합보다 훨씬 좋대. 왜냐면 절벽에 매달려있다 올라온 거라. 연대에 붙었습니다. 이 아이가 결이라는 애인데 한결. 난 굉장히 존중하는 부분이 너네 예비고일 때 수업할 때 내가 결한테 결아 넌 대학 어디 갈 거야? 그랬더니 저 연대요. 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존중하게 됐어. 존경하게 됐어. 왜냐면 다른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쵸? 다른 애들이 다 듣고 있는데 전 연대 갈 건데요를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네가? 저 새끼 뭐지? 약간 이런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한다는 건 난 그만큼 노력을 하겠다를 선포한 거야. 걔는 3년 동안 그만큼 노력을 했어요. 연대 최철반한테서 나도 좀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오늘 붙어서 하면 되는구나 이게. 더 웃긴 거, 걔 여자친구가 있거든. 야, 네 여자친구 어떻게 됐어? 야, 육논술. 그러니까 정시판 거지. 육논술을 썼는데 다 떨어졌대. 그러지 어떻게 해? 했더니 근데 저는 붙었으니까요 뭐. 하하하하. 뭐 도라인가? 자, 고 아이가 1.6입니다. 이제 희망을 주는 뉴스를 알려드리겠어. 관악고입니다. 관악고. 3.3인가요? 3.3? 3.3. 그 수실 6개 쓰잖아요. 하나를 우주상향. 상향? No. 초상향? No. 우주상향을 썼대. 하나를. 거기가 동국대입니다. 다른 데는 이제 국민 뭐 이런 데죠. 근데 예비번호가 떴고 어젠가 취업으로 붙었어. 그래도 엄청 연락왔어. 3.3이면 그렇게 높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맞죠? 동국대에 붙었습니다. 인생에 3번의 운이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다 썼죠 이미. 언제 썼어요? 태어난 거 오늘 쓴 거야. 걔는 두 번째 걸 써버렸지. 걔는 이제 뭐 취직할 때 한 번 더 써야 될 텐데. 그 수시라는 게 3.3이어도 가능할 수도 있다. 예전에 여의도 말도 안 돼. 이름 까먹었어. 성현 아닌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가 꿈이 홍대 가는 거였는데, 걔가 수시 끝까지 챙긴 게 2.2였거든요. 근데 홍대 떨어지고 동국대 붙었거든. 그래서 내가, 야, 너는 그 더 좋은 데 붙었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있어, 걔는. 가능한 일이네요. 3점대여도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문과라면 2점 후반, 이과라면 3점 초반이면 다 가능한 일이에요. 동국대 가서 뭐해? 그래? 과연 그래? 과연 그럴까? 건동 홍수까지 가게 되면 취직할 때 마이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0점에 0점. 스카이가 플러스 3점. 때에 따라서 4점이 될 수도 있고. 서성한 2점인가? 중경외시 1점, 건동홍수 0점. 이렇게 가는 거야. 나머지는 특수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대부분 서류에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는 거죠. 결론, 그 라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쟁선에 같이 있을 수는 있죠. 스카이나 카이스트가 알패들이 앞에 서 있지만 그래도 나를 봐주긴 하는 거예요, 내 서류를. 서울대 간다고 다 붙는 것도 아니에요, 취직할 때.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축하할 일이에요. 우리한테도
그 날이 오기를. 중간에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영어 학원을 가지 않았어.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해. 내신자료 필요하면 다 보내줘요. 다 보내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시를 붙었어? 그럼 합격증 좀 보내줘. 딜이야 이게.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나도 그거 하나 보내줘. 합격증이 없는데요? 괜찮아. 나한테는 합격이야. 합격 도장 내가 찍어줄게 이거. 참 잘했어요. 그날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죠. 1년 반이죠. 끽해봤자 1년 반입니다. 우리가 방학 동안에 뭘 나갈 거냐면 요 알케미스트 뜻은 연금술사죠. 연금술사. 서포머 뜻이 뭐야? 2학년입니다. 작년에도 이 책을 했었어요. 방학 때. 얘는 2학년용 책이고 작년에 했던 교재를 갖고 계신다면 펼쳐보시면 문제가 겹치지 않아요. 그와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문제들이 들어와 있고 다 기출문제입니다. 제발 이걸 좀 제발 좀 지켜줘. 나 들어봐 해봐. 들어봐. 수학과 과학, 사탐, 과학, 영어와 국어는 달라. 결이 좀 달라. 국어와 영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 너네 국어 문제 중에 매삼비라고 알아요? 매일같이 하는 연습이 중요해. 영어도 그래.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빈도수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몰아가지고 몰빵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지 마시고 하루에 이거 몇 지문씩 푸는 거라 그랬죠? 딱 한 지문입니다. 우리 방학 때 그리트도 해봤잖아요. 그렇죠? 빨리 하시는 분은 10분이에요. 길어봤자 20분이야. 하루에 딱 10분에서 20분만 내서 이거 해줘. 제발 부탁해. 그렇게 해야 돼. 짧게 자주 하는 게 좋아. 국어 영어는. 수학이랑 과탐과는 다르다고 했다. 짧게 자주 하는 게 좋아. 제발 부탁해. 그리고 시작하기 전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잡기 위해서 수능 분석을 잠깐 보겠어. 5페이지 펴봐 책에. 우리가 볼 수능 시험은 25학년도 시험이에요. 맞죠? 누구는 25학번이 되고 누구는 26학번이 되겠지만 25학번 시험을 보겠죠. 먼저 볼 건 22학년도 작년 거 1등급 비율이 6.25%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던 거야. 작년 게. 근데 이게 신기한 게 2등급이 21%, 3등급이 25%인데 작년 애들은 제가 가르치던 애들 평소에 1등급 나오는 애들이 수능날 2등급 나오는 애가 되게 많았어. 그리고 평소에 3등급 나오던 애들이 수능날 1등급 나오는 애가 있었다. 나는 그게 왜 그런지를 계속 분석했고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오답률을 보면 38번이 75%, 34번이 72%, 21번이 72%, 32번이 68%입니다. 오답률이. 자, 68% 정도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 이상이. 맞죠? 그럼 이 4개 다 틀린다고 가정하자. 옆에 100점 더 해봐. 38, 34, 21, 32. 오답률 1, 2, 3, 4를 다 틀리면 몇 점이니? 그러면 나머지 다 맞고 그거 4개 틀렸어도 몇 점이죠? 90점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어려운 4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다 맞췄어도 1등급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왜 그게 안 됐냐면 그 오답률 3위가 몇 번이야? 21번이거든. 우리가 듣게 하면서 일치 문제들 풀고 시작을 보통 누구는 20번? 대부분 20번부터 시작하죠. 20번 풀었어. 근데 21번 풀려고 했는데 21번이 어려워. 이때부터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멘탈이 나간다. 여기다 시간을 쏟게 되겠지? 그럼 뒤에 거를 풀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늘 1등급 맞던 애들이 앞에 거에 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뒤에 걸 못 푼 거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리하면 안 된다. 제발. 왜냐면 이건 팩트잖아. 2번 읽었어. 안 돼. 넘어가. 야, 그거 틀리고 1등급 맞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 어려운 걸 정복해야지 보다는 아무튼 난 주어진 시간 내에 1등을 맞아야 되잖아. 맞죠? 맞출 수 있는 걸 다 맞추고 시작해야 돼. 5위부터가 62%인데 이 정도 우리 충분히 풉니다. 얘는 뭐 이렇게 너무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작년엔 이 정도였는데 올해 7페이지 봐봐.
올해 거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니 1등급 비율은 1%가 넘게 올랐어요. 7.83. 2등급이 줄어들었고 3등급이 줄어들었어. 이 얘기는 뭔 소린가? 2, 3등급 애들이 1등급으로 붙은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까 이 얘기 안 했는데 1등급이 7.83, 작년에 1등급이 6.25, 역으로 7등급이 작년에 5.32, 올해는 7등급이 5.69야. 바꿔 말하면 주변에 7등급이 있다면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살면서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이야. 사인 받아놔. 그건 왜 그런지 이따 또 얘기해 줄게. 올해 겁니다. 올해 거 오답률 상위 10개를 보자면 1번이 34번인데 오답률이 83%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평가에서 80% 넘어간다는 거 진짜 어렵다는 얘기야. 그리고 2번이 이게 특이점인데 2번 29번이 무슨 문제죠? 어법입니다. 이게 특이점이에요. 3번 37번이 무슨 문제야? 순서. 그리고 4번에 31번 오답률이 몇 퍼예요? 60.8%입니다. 정리하면 작년보다 쉬웠던 거예요? 어려웠던 거예요? 쉬웠던 겁니다. 단 어려웠던 하나의 문제는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고, 제 말 이해하죠? 변별을 주는 건 순서, 빈칸, 삽입, 추가하면 함의 추론에만 준단 말이야. 어법을 이렇게 많이 틀린 건 기본적으로 물어보던 큰 결례 있죠? 수일체, 능수동, 관계사, 정동사의 수, 그 아닌 세부적인 걸 물어봐서 그래. 그러니까 평가원도 이렇게 틀릴 거라 예측을 못했을 거야. 평가원이 힘을 준 문제는 34, 37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오답률 70% 넘는 1, 2, 3이 다 버려도 그 합치면 몇 점이야? 8점이야. 근데 나머지는 오답률 60% 이하잖아. 맞죠? 그냥 버리고 나머지 다 맞췄어도 92 아닌가요? 이런 태도가 필요해. 시험은. 공부는 100점을 목표로 하지만 시험은 내 목표 점수가 1이잖아. 맞죠? 그럼 그걸 가장 수월하게 받아내야 돼. 너무 안 되면 버려. 나머지를 다 맞추면 돼.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나머지를 다 맞추는 능력.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고? 변별을 주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어느 정도의 노력만 있으면 돼요. 다시 기본 전제는 나머지 다 맞춰야 돼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읽고 이게 근거겠다 해서 답을 고를 정도만 되면 된다. 이걸 매일같이 하루에 한 지문 하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 지문 하자는 건. 영어에 몰빵하려면 매일같이 하루에 10지문, 20지문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루에 한 지문이야, 딱. 제 말 이해하죠? 제발 이것만 지켜줘. 너네 작년도 해봐서 알잖아, 방학 때. 그때는 입학도 전이니까. 이거 말이 방학이지 시작하면 끝나. 시작하면 바로 끝나요. 진짜 얼마 아니야. 요 한 8주에서 9주 기간. 이것만 지켜서 해줘. 기본기를 올리지 못하면 2학년 대신 더 힘들어요. 교과서량이 더 는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4번 봐서 알죠? 4번 봐서 알 거야. 달달달달 외우면 해결되는 게 있긴 하겠지만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잖아. 그럼 그건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모든 거에 쓸 수 없는 건 방법이 될 수 없잖아. 그건 임시방편이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돌아오는 한 해, 23년이 지나고 나면 24년에는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이야. 지문이 50개에서 맥시멈 90개가 나오는데 그거 외울 수도 없어요. 저는 외울 건데요. 외우면 외우지. 영어만 하면. 대학은 못 가겠죠. 신도림 여자애가 있는데 고1 때 오늘 나한테 카톡 했는데 걔는 숙대를 붙었대. 고1 때 영어 3등급이었대요. 고3 때 마무리될 때 1로 마무리됐어.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걸 왜 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야 돼. 왜 하는가? 수능을 위해서 하는가? 수능 너무 멀리 있잖아. 내신에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수능은 기본 디폴트 값이고, 당연히 그걸 하니까. 11페이지 봐봐. 7등급을 왜 찾기 힘드냐면, 듣기만 다 맞춰도 몇 등급이야?
7등급이야. 거기다가 그 목적, 심경, 그러니까 단순 해석 문제 있죠? 그거 다 맞추면 55점 아닙니까? 듣기 다 맞추고 그냥 해석해서 찾는 것만 다 맞춰도 55점이거든. 그래서 7등급은 찾기 힘들어요. 7등급 있다면 빨리 걔를 도와줘. 영어를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단어예요. 단어 이거 외우라고 해주고 정말 친한 친구고 좋아하는 친구면 단어 외우라고 줘. 그 다음 시험 본 다음에 꼴번 맞게.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럼 그거는 폭력인가? 하지 마세요 그냥. 지 인생 지가 살겠지 뭐. 어법을 알고 있으면 배점이 원래 3점인데 지금 2점 줬죠 올해 건. 2, 3점 좀 유동이 있습니다. 대입학 유형과 간접쓰기. 그러니까 크게 보면 4가지로 나눈 거야. 듣기, 어법, 단순해석, 대입학, 간접쓰기. 뭐야 왜 이렇게 되지? 듣기, 어법, 단순해석, 대입학, 간접쓰기. 5개네요. 5개로 나눴어요. 듣기는 우리 공부하지 않습니다. 어법은 따로 하고요. 단순해석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대입학은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제거, 요약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숙제론 풀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굵은 글씨인 하미추론, 어휘추론, 빈칸추론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주장과 요지와 주제를 연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죠. 이게 무슨 글이지? 이 주제문은 뭐지? 이런 연습을 해야 돼. 그냥 간접쓰기 유형인 순서 삽입도 다 하게 될 텐데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풀이법을 좀 설명할 거라 진도가 좀 느릴 수는 있지만 다음 주를 기준으로는 이 풀이법이 다 설명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주어진 숙제대로 문제 진도가 쭉쭉쭉 나갑니다. 그리 되면 따져보니까 우리가 방학 때 다루게 될 지문들이 기본적으로 오답률이 60% 넘는 것만 하거든요. 존재하는 모든 문제 중에 기출 중에 60% 이상만 한단 말이야. 우리가 다룰 문제들은 이것들을 한 주에 5개잖아요. 맞죠? 9주로 따지면 45에서 50지문 정도 하게 될 거예요. 그 50지문과 작년 방학 때 들었던 사람들은 그 지문을 합치면 거의 한 80에서 90지문인데 존재하는 기출 중에 오답률이 제일 높은 것부터 80에서 90지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웬만하면 이렇게 이걸 떡제본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해준 이유는 끝까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프리포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다음 건 책부터는 스프링으로 준단 말이에요. 보기 편하게. 이 책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프리법 모의고사 어떻게 풀까? 13페이지. 그 1번 얘기는 고3 때 애들한테 하는 예주인데 너네도 웬만하면 좀 연습하는 게 좋긴 해서 나 봐봐. 내년 23년이죠? 3월에 보고 9월에 보고 11월에 봅니다. 3번 보죠. 경기도면 6월에 보지 3월에 안 보고 그 다음에 대망의 고3이 되면 3월에 보고 4월에 보고 6월에 보고 7월에 보고 9월에 보고 10월에 봅니다. 내년에 하나, 둘, 세 번. 내후년 5, 6, 7, 8, 9, 10. 그럼 뭐 보러 가야 돼? 수능 보러 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오늘 좀 마태에 갔네. 순서를, 숫자를 못 센다. 9번을 보고 나면 10번째 수능을 봐야 돼. 이때 7월에 사관학교랑 경찰대 보는 사람 한 번 더 연습할 시간이 있긴 하겠지만 걔는 수능과 스케줄이 똑같지 않아요. 국어 보고 한 30분 쉬나? 국영수 3개만 보니까. 다만 낯선 환경에 가서 낯선 사람과 보는 경험은 수능과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그건 선택이잖아. 안 볼 사람들은 수능 스케줄로 돌아가는 게 9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발 국어 지문 못 읽었어. 그러면 그날 모의고사를 다 버리는 애들이 있더라고. 자, 1학년 때는 그럴 수도 있죠. 1학년이니까. 너네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연습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영어 보기 전에 있잖아. 영어 지문 잠깐만 하나라도 읽고 들어가. 생각 없이 그냥 읽으라는 게 아니고 해석하면서 이해하는 연습을 하고 들어가라고. 영어 지문을 뇌에 세팅을 해놓게. 그래서 근데 그때 시험 전에 바로 읽었는데 해석이 안 되면 어떡해요? 해석 되는 걸 읽어! 뭐 하는 거야 그건. 뉴욕타임스 꺼내서 볼래?
여태까지 공부했던 지문을 읽으라고. 눈과 뇌가 좀 익숙해지게 영어에. 제 말 이해하죠? 2번. 듣기는 다 맞춰야죠. 듣기를 다 못 맞추면요.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학을 98점 맞는 거랑 같은 의미야. 듣기를 못 맞춘다는 건. 듣기를 못 맞출 일은 없어요, 우리는. 다 맞출 겁니다. 3번. 듣기 도정 독해를 푸는 게 요게 듣기를 다 맞춘 채에서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줄이려고. 그래서 푸는 건 첫 번째로 어법 푸시고 어법을 그 띵동 구간에 보기 하나씩 보면 돼요. 그걸 다 보셨다면 이제 4페이지, 모의고사에 4페이지 피시면 일치 문제 4개가 달려있어요. 내용일치, 도표일치, 안내문 2개. 맞죠? 걔네들은 생각이 필요 없어. 그냥 보기 읽고 거기서 확인만 하는 거야. 자, 이런 걸 보기 하나씩이라도 띵동 구간에 체크하면 좋습니다. 그럼 벌써 5개 풀었네. 그 다음에 11, 12번은 듣기만 들어라. 너무 짧아서 딴짓하지 말고. 넘기게 되면 13번부터는 옆에 18, 19번 붙어있죠? 그 띵동 구간에 푸세요. 글이 되면 무려 7지문을 풀었네요. 듣기 도중에. 맞죠? 그럼 남아있는 지문이 25지문 중에 7지문 풀었기 때문에 18지문이 남았어요. 물론 마지막에 중문, 장문이 좀 길지만 18지문에다가 2분씩 써도 36분입니다. 듣기가 끝나면 맥시멈 47분 정도 남아있거든. 근데 이때 2분씩 써도 38분이야. 그럼 11분이 더 남죠. 그리고 우리가 주장 문제 2분 쓰지 않잖아. 결론, 한 번 읽고 안 풀려? 한 번 더 읽어. 그 시간 아까워하지 마. 너 시간 남아. 2번 읽어도 잘 모르겠을 땐 제껴. 제 말 이해하죠? 이거를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거기다가 2번 읽었는데 미련이 남아서 이거 좀만 더 보면 될 것 같아. 하는 순간 5분, 6분, 7분을 써버린단 말이야. 그럴 필요 없다니까. 너 시간 남아 지금. 일단 넘겨. 다른 거 다 풀면 돼. 미련을 갖지 마. 4번. 초반에 긴장돼서 글이 떠다니는 수가 있다. 나봐. 20번 읽는데 이럴 때가 있어. 읽었는데 뭔 소리지? 다음 거 보고 이해하면 되지 뭐. 한 달러 주장 하나니까. 근데 보기를 보면 보기가 한글이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근거를 받을 때도 있거든. 읽다 보니까 될 때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읽으면 되잖아. 쑥. 두 번째부터 좀 빨라지죠. 첫 번째 한 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스킴식으로 쑥. 자, 이때부터는 이제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안 풀어. 2주를 한다고. 그러지 마. 글이 떠다니면 어떡하냐면, 저도 그래요. 저, 영어 가르친 지 13년 차더라고, 따져보니까. 내 줄이 넘어가면, 나도 읽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뭔 소리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냥. 한 문장을. 그래서 저는 주어 찾아요. 그 다음 동사 찾아요. 얘가 이거 했다고, 얘가 이거 했다고. 내가 하는 말이 이거야. 번역은 되는데 이해 안 되는 경우 있다. 모르는 단어 없어. 이게 뭔지도 번역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그때 빨리 이해를 한 번을 해야 돼. 그 물꼬를 한번 타야 되거든. 이게 이런 거라고. 이 동사가 좀 애매하면 이게 좋은 거라고 이게 나쁜 거라고 빨리 이문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연결사가 따로 없으면 앞에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정도로 내가 이해해야 돼. 안 그러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해의 물꼬를 틀려면 한 문장을 도는 게 낫지.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한 문장을 도세요. 주어랑 동사를 찾아서 그게 훨씬 낫다. 훨씬 나아. 내 경험상. 그렇게 해보십시오. 5번.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경우 있어요. 그냥 제끼라고 제꼈더니 제낀 게 5개인데 시간은 7분 정도 남았어. 그럼 하나에 1분 10초 정도 써야 되나?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푼 것만 다 맞췄으면 5개 3점짜리 다 제꼈어. 그럼 15점이잖아. 난 이 중에 몇 개만 맞추면 1등급이야? 2개만 맞추면 돼. 그 7분을 내가 가장 이해했던 지문 2개에 몰빵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만 맞추면 되니까. 그랬는데도 조금 긴가민가 하잖아요. 맞죠? 그 세 개는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 이게 답일 것 같아. 라고 했던 보기가 있다. 그냥 그거 골라. 인간이 되게 신기한 게, 나 좀 봐봐. 나도 이런 경우 많아. 처음 읽었을 때, 이게 답인 것 같아. 해서 골랐어. 근데 혹시나 하는 만에 한 번 더 읽었어. 그랬더니, 아, 이게 아니고 이거네. 이런 경우 많죠?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직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잘못 읽지 않았다면, 낫이 있는 걸 못 봤거나, 인이 있는데 긍정으로 해석했거나, inconsequential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었다면, 첫 번째 생각한 게 답일 확률이 높아요. 저는 근데 바꿨더니 맞은 경험이 있는데요? 라는 건 너가 뭔가 애초에 잘못 봤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되지. 이건 것 같아? 하고 바꿨어. 답지 보니까 애초에 그게 맞았어. 쌤 원래 제가 맞췄는데 바꿔서 틀렸어요. 그 다음 시험. 지난번에 바꿔서 틀렸더니. 좋아. 저기도 바꾸지 말라 했어. 그래서 안 바꿨어. 그랬더니 또 틀리죠? 이런 젠장! 그 다음 시험. 지난번에 바꿨어. 무한궤도야. 그거 다 차치하고 됐고 제대로 읽었으면 처음 어차피 찍을 거잖아. 처음에 이걸 것 같아라는 걸로 찍으라는 얘기야 내 말은. 그러면 셋 중에 하나는 맞을 거예요. 내가 몰빵했던 두 개에서 하나만 맞춰도 셋 중에 하나 맞을 거야. 진짜요. 그래서 1등급을 맞춰야 됩니다. 1등급. 등급이 중요해. 6번. 마킹은 반드시 확인할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나 좀 봐봐. 제가 13년 차가 됐으니까 고3을 12년 가르쳤겠죠? 그 12년 동안 OMR, 수능날 가가지고 마킹을 실수한 애가 있는가? 재작년까지 한 명도 없었는데 재작년에 한 명이 튀어나왔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걔 이과인데 여자애 수학을 밀렸었대. 그거 언제 하게 됐는가? 성적표 나온 날에 알았어. 그냥 가채점 할 때는 70몇 점 맞았다는 거야. 아, 오케이. 근데 쌤, 저 아무래도 OMR 밀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좀 점수가 이상한데요? 성적표 찍어보내봐. 그래서 찍어서 보냈는데 그 수능 성적표는요. 그 표준 점수랑 100분위만 나옵니다. 원점수는 안 나와요. 100분위가 30몇 점이에요. 그 얘기는 아마 엄청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걔가 평소에도 본 모의고사가 한두 번이 아닐 거 아니야. 그 정도 점수가 아니거든. 100% 밀렸었어. 야, 너 그 밀려 쓴 걸 몰랐어? 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남는 거나. 근데 너무 다급해가지고 그런 시간이 없었대. 안 돼. 확인은 해야지. 저는 수능을 3번 봤습니다. 답안지 바꿔본 게 너네보다 많을 거야. 제 체감상 이름부터 마킹해도 25초면 돼요. 착착착착착착. 착착착. 다 된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무 다급할 땐 마음을 침착하게 할 수 있어. 그 종을 쳤는데도 마킹하고 있으면 부정행위죠? 큰일 납니다. 부정행위 걸리면 수능 2년 동안 못 보는 거 알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내려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주의할 점은 이건 거야. 그게 시간이 없을까봐 내가 헷갈렸던 거 빼놓고 마킹하는 경우 있어요. 맞죠? 그럼 중간에 내가 별표 쳤던 게 연달아 2개였으면 OMR에도 2줄이 벼 있어야 되는데 마킹 해놓고 보니까 3줄이 벼 있는 경우 있단 말이야. 이게 시간을 더 잡아먹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다시 맞춰야 되잖아. 그건 틀린 게 맞아. 빨리 바꿔 그냥. OMR 바꿔주자면 바꿔준단 말이야. 밀리지 않을 거다. 밀리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그건 수능보다 똥 쌀 확률이랑 비슷해. 그런 일 없어. 그래도 확인은 하자. 7번. 믿어. 아니, 공부 열심히 했으면. 믿어. 열심히 했잖아?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시험지 받아들면 시험지랑 너 둘밖에 없잖아. 잘 볼 수 있어. 믿어. 너를 믿어. 헷갈리는 문제 나오지.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적이 없었니? 나와. 당연한 거야. 당연해.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해. 출제자의 관점으로 생각해.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에 헷갈리게 내는 게. 그 사람이 일을 잘한 거죠? 질문 어렵게 낼 거라고 생각해.
그 사람 그 일이라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봐라. 첫 번째 예측은 뭐냐면 문제가 헷갈릴 것 같아. 근데 진짜 헷갈리네. 두 번째, 지문이 어려울 것 같다고 예측했는데 지문이 어려워요. 세 번째,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진짜 시간이 부족해. 그럼 봐봐. 우리가 예측한 게 다 맞았죠. 100% 확률로 다 맞았어. 이제 내가 찍은 것도 맞을 차례야. 헷갈렸으면 찍어. 찍어. 예측 다 맞았잖아? 점수도 잘 맞을 것 같아? 대학도 잘 갈 것 같아. 예측 다 맞았어. 대범해져. 몇 개 틀리면 어때? 괜찮아. 찍어. 근데 있잖아? 이걸 절대로 잘못 받아들여서 합리화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건 뭐냐면 할 수 없는 노력. 내가 시간 돌렸어? 이만큼 다시 할 수 있나? 아니? 라고 나왔으면 다 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럼 끝. 그럼 점수 그냥 받아들여. 어쩔 수 없어. 내 말 들어봐. 최근에 굉장히 이런 거 많이 깨달았는데 성실하잖아? 그럼 성공해야 돼? 성공하지 말아야 돼? 성공해야 돼. 맞죠? 내가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살았어? 그럼 성공해야 되잖아? 하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성실히 열심히 살았느냐가 많은 걸 결정해요. 뭔 소리냐면 제가 구급공무원입니다. 성실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주말도 없이 매일같이 일을 했단 말이야. 10년 뒤에 나와 내가 하고 싶은 거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똑같은 정도의 성실함으로 구급공무원일 때랑 사업을 할 때랑 똑같은 성실함으로 일을 했을 때랑 10년 뒤의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을 수도 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실하다고 다 잘하지 않아요. 이거 성실하다고 다 성공하는 게임이 아니야. 어디서 달라지는가? 생각의 차이.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줄 알아야 돼.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내지? 이 사람들 원래 이렇게 내나? 성현아. 얘네들 이렇게 내는구나. 그걸 위에서 조망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들 이렇게 내는구나. 나는 그럼 그걸 그렇게 풀어줄게. 단순히 학습자의 관점으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영어로 따지면 단어 달달달달 외우고 해석 달달달달 해가지고 풀면 됐어. 가 아니고 성실하면 디폴트 값이야. 학생은 다 성실해야 돼. 기본적으로. 래퍼는 디폴트 값이 랩을 잘하는 거잖아. 다시 내 말 오해하면 안 돼. 성실하다고 다 성공하지 않아. 뭘 할 줄 알아야 되는가. 출제자의 의도를 볼 줄 알아야 돼. 얘네들 이렇게 내는구나. 그럼 난 이렇게 풀어야지. 그 별것도 아닌 디테일이요. 나중에 큰 차를 만들어요. 원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거든. 그럼 네가 한번 그걸 깨우치게 되잖아. 그 깨우치는 건 기출로 깨우쳐야 돼. 공부의 기준은 기출이니까. 기출로 깨우치게 되잖아. 그럼 네가 좋아하는 친구, 도와주고 싶은 친구한테 그걸 알려주는 게 좋다. 야, 이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대비하는 게 좋아. 제발 어줍잖은 이상한 문제 풀지 마세요. 나중에 고3 됐을 때 양치기 하다가 오르비 알아요? 그런 데서 발행하는 이상한 문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있어. 그 애들이 갖고 와서 질문한 적 있는데 문제 퀄리티가 엄청 떨어져. 그래 너를 좀 먹는다. 네 시간을. 그거 가지고 성실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관점을 가져야 돼.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지? 이거 고민해 봤어? 왜 쟤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 이렇게 하면 되나? 한번 해볼까? 이 마인드가 중요하다니까. 여기 학교 아니야. 학원이잖아. 하란 대로 했는데 안 되면 학원 그만두면 되잖아요. 근데 역으로 하란 대로 했는데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되면 너 좋은 거잖아. 맞죠? 되면 좋은 거야. 한번 하자고. 승훈아, 너 처음 왔을 때 모의고사 몇 점이었어? 너 지금 몇 점이니? 그런 대로 해봐봐. 아주 잘 물어봤군요. 넘겨봐. 14페이지. 그건 수능 보러 가는 애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제이웨이비 티셔츠를 받게 될 것이야. 내 말 잘 들어. 학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어. 근데 다른 영어학원을 안 갔어.
그럼 내가 너의 마지막 영어 선생님이 맞잖아. 그쵸? 그러면 연락하세요. 티셔츠를 제작해 놓겠습니다. 가지러 와야지. 최근에는 i앱 스튜디오에 그 디자인을 본따가지고, 제이오, 베이비, 이렇게. 나이스. 야, i앱 좀 너무 비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비싸니까 더 좋아해. 그러니까 빈지노가 앨범을 안 내는 거야. 그걸 안 사줘야 빈지노가 앨범을 내지. 참. 정신 차려. 16페이지 봐봐.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 저도 문장이 길어지면 저도 헷갈려요. 밥 먹고 영어만 해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도 끊어버립니다. 주어가 이거 동사 앞에서 끊어버려요. 이해를 하려고. 자,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면 안 된다. 목적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그대로 이해하자요. 이해가 다 돼? 끊을 이유가 뭐가 있나? 수단이 끊는 거야. 끊기 위해서 읽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읽었는데 이해돼? 넘어가. 최종 목표는 그냥 눈으로만 봐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끊자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돼. 그럼 어디서 끊어요? 거기에 1, 2, 3, 4, 5, 6, 7로 정리해놨죠. 추후에 읽어보십시오. 기본적으로는 동사 앞에서, 진짜 문장 앞에서, 접속사나 관계사 앞에서 끊어줍니다. 대부분. 3번, 의미 덩어리를 길게 하는 연습을 하자.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이해하자는 거거든. 끊자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막 끊지 마세요. 4번이 공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엄청 중요해. 너네보다 1년 위에 애들 중에 전 과목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남자에 한 명, 여자에 한 명. 다른 애들도 더 많이 있는데, 이 두 놈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여자애는 내가 내신 때 질문하잖아, 우리 유민아. 그럼 여자애는 내가 설명하잖아? 그러면 적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쌤, 이 where 대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건 앞에 선행사가 the place라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바꿔. where로 써요. 아니면 in which로. 그럼 우리는, 얘는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가 질문이었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야. 그 여자 어떻게 하냐면, 그게 관악구인데, 이 where는 대수로 못 바꿔. 앞에 선행사 place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걸 적어. 선행사 the place, where, that, 가능, 지금 불가 라고 적더라고. 근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 걸 질문하면 내가 또 말하면 적더라고. 그 얘기는 나중에 자기가 다시 볼 거란 얘기야. 뭔 말인지 알죠? 다시 봤을 때 헷갈리지 않으려고 나만 보려고 적는 거야. 다른 한 명 양천구인데 이 남자는 너무 웃긴 게 앵무새입니다. 이 where는 대수로 못 바꿔. 앞에가 place가 아니잖아. 그럼 지금 여기 where는 앞에가 place가 아니니까 대수로는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 대절 뒤에가 완전하니까 얘는 접속사 대시야. 지금 뒤에가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전하니까 이 대는 접속사 대시라는 얘기죠? 내가 말하면 세호 이거 계속하는 거야. 걔는 뭐 하는 건가? 자기 말로 바꾼다. 내가 말해주면 자기 말로 바꿔요. 그게 이해를 하는 능력이야. 그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제발 뭘 읽잖아? 그럼 네 말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적건, 말이건. 그게 필요해. 그럼 모든 과목에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지금부터 책을 읽을까요? 아니. 읽은 문장, 한 문장씩을 요약하는 연습을 할 거야. 그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해봤냐 안 해봤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다. 19페이지. 대입항 유형은 아까 말했지만 주장, 주제, 함의추론, 요지, 요약, 제거, 빈칸 이 존재해요. 그 모든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고 방학 동안에 다시는 안 해요. 그래서 차분하게 잘 들어보세요. 제발 부탁인데 얘를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다음에 문제 풀 때 이거는 그때 여기 있었던 거구나.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그 생각의 디테일. 문제 풀 때 갑자기 다 날리지 말고 문제에만 보지 말고
기본적으로 네가 장착하고 있는 거 꺼냈을 줄 알아야 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숲도 보고 나무도 본다. 뭔 말인지 알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숲도 보고 나무도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뭘 먼저 보느냐? 숲을 먼저 봐. 큰 틀을 잡아놓고 이 안에 나무들을 하나씩 하나씩 봐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 제일 큰 특징이 나무만 봐요. 미안합니다. 나무만 보지도 않죠. 나뭇잎만 봅니다. 나뭇잎이 찢어졌네? 이 나뭇잎은 왜 이렇게 생겼지?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왜 나뭇잎이에요? 이질 한다고. 절대 잘할 수가 없다. 스티브 잡스 명연설 중에 커넥팅 더 닷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는 걸 잘해. 수학 잘하는 애들이 물리 선택하는 애들이 많다. 왠지 알아? 물리에서 뭘 쓰죠? 위적을 쓰거든. 그래서 물리책 보다가 갑자기 수학책 피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땐 도라이 같지만 그게 있는 작업입니다. 큰 틀을 만드는. 그럼 굉장히 중요해. 난 능수동태는 모르겠는데 분사구문은 알겠어. 그건 또라이죠. 기본이 잘못되어 있어. 큰 틀이 능수동태고 그 안에 있는 세부가 분산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틀을 크게 잡아라. 그래서 저는 아직도 어법을 모르겠는데요. 카페 리본 교재도 있고 리본 강의도 있다. 그걸 들어라. 들어야지 하면 안 듣죠.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하루에 10분이라도 들어. 제발.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제발. 다 들을 시간 없어? 1강부터 10강까지인가? 개념 설명이 다 끝나요. 거기까지만이라도 듣던가. 제발. 그럼 한 주에 한 강씩만 들어도 10주면 끝나잖아요. 제발. 내가 제발 해도 해, 안 해? 안 하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여자가 내가 제발 한다고 돌아오냐? 한나야 돌아와? 돌아오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19페이지에요. 한달락 주장 한 개죠. 모든 문장, 최소 3문장에서 맥시멈 12문장. 그 모든 건 다 한 개 말하려고 쓴 거니까. 따라서 너가 어떤 건 이해 못했고 어떤 건 이해해도 이 한 걸로만 충분히 주장을 추론할 수 있다. 천천히 읽으면서 주장 추론해보세요. 중심 소재는 반복되죠. 체크해보면 주제도 파악하고요.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주장은 마지막 반복한다. 나 좀 봐봐. 왜냐하면 논설문이잖아. 논설문은 왜 쓰는 거야? 왜 써 논설문? 설득하려고. 내가 처음에 주장 얘기에 근거 덧붙여. 근데 얘가 근거만 듣다가 내 주장 까먹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한 번 더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대부분 마지막에 반복해. 모두 다? 아니. 대부분은 반복해. 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으시라는 얘기야. 2번.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주장을 말하는 건데? 야, 기본적으로 중요해. 해야 해. 필수야.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좋지. 라는 건 다 주장이야. 맞죠? 그 명령문으로 이거 해! 하면 주장이잖아. 맞잖아. 주장이야. 그래서 1번과 2번은 그 얘기야. 해야 한다? 필요해. 필수야, 최고야, 이상적이다? 주장이죠. 3번의 별표. 승호야, 너 집을 안 사오면 난 너랑 결혼 못해. 뭐 하라는 얘기야? 집 사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선생님, 집 안 사오면 결혼 못 한다는 얘기? 결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가. 집을 사오라는 얘기잖아. 성현아, 너 집 안 사오면 결혼 안 할래? 하면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냐고? 넌 망했어. 용준아, 어떻게 할 거야? 집 사라고, 집! 잠실에! 30억짜리! 그럼 뭐라 할 거야? 그럴 줄 몰랐는데. 아닐 줄 알았는데. 산다고? 너는 인생 망했다, 이제 너는 끝났어. 영끌족이 되겠구나. 그럴 때 이것씩 알려줄게. 35억 하면 집 사겠다고 하세요.
사겠다고 해. 같이. 왜 내가 사야 돼? 같이 사자는 거야. 같이 사. 그럼 그건 싫대?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펜트하우스 살고 싶어? 그럼 지방 가서 살면 되잖아. 저 멀리 중간 이렇게 천안 이런 데 가면 펜트하우스 4억밖에 안 해요. 그럼 펜트하우스잖아. 출근을 어떻게 해요? 이게 뭔 상관이야? 펜트하우스는 샀잖아. 아니면 거기다 사놓고 여기서 고시원 이런 데서 살면 되잖아. 집은 샀네. 펜트하우스 샀는데 고시원에서 찬물로 머리 감으면서. 나이스. 4번 도치 및 이택 강조, 동사 강조. 한 달락 주장 한 개이기 때문에 강조하면 중요하죠. 나 좀 보세요.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이런 걸 순간순간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뭘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냐면 이 사이에 또 부사나 비동사 뒤에 부사 쓰니 형용사 쓰니 형용사 쓰자니까 이 자체가 이상한 거죠. 부사, 전명구, 접속사, 주동사, 주어 동사. 그다음에 얘네들은 대띠가 완전하거든요. 이 아랫놈은 그 웬만하면 그냥 보자마자 알겠지만 위에 놈은 좀 이렇게 판단이 좀 힘들 수 있거든. 왜냐하면 제한 조건이 뭐냐면 얘가 그것이라고 지칭하는 게 없어야 돼요. 독해를 하다 보면 이걸 확인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일단 강조라고 해. 그걸 디폴트 값으로 박아놔 머리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그냥 강조라고 생각해. 그걸 거기 책에 적어놓은 거야. 이리즈 명사, 대 동사. 이리즈 전명구 부사 접주동, 대 주어 동사 완전.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이거 강조구나. 라고 디폴트 값으로 생각해 놓으세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시 지칭하는 게 있어? 그럼 이제서야 강조가 아닌 거지. 맞죠? 일단은 강조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그래서 있는 게 좋습니다. 5번. 물어보고 답하면 물어보는 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 거야. 사랑은 뭘까? 하면 난 사랑이를 쓰고 싶은 거야. 답? 사랑이란 마약이지. 6번. 깜빵 가야죠. 난 이제 마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큰일이야. 제 인생에서 고딩 때 이후부터 사랑을 안 해본 적이 없어. 중독자지 아주. 제가 합법적인 마약 중에 프로포폴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양심 고백. 우유주사라고 하는데 수면마취 해봤다 손. 수면마취. 너 아는구나 민성아. 느낌 알죠? 그거 딱 되면 삐 하면서 갑자기 잠들잖아. 사랑이 마약이죠. 편집점을 잡은 겁니다. 웃어. 6번 연결사나 접속사를 잘 보세요. 당연히 글의 흐름을 말해주고 정리를 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7번은 더비더비는 항상 요지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주장을 암시합니다. 3번이요. 이런 거 아주 꿀팁이지. 글의 구조로도 주장을 추론할 수 있어요. 실험 및 연구글이 등장하면 가설을 입증하는 게 실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는 글들은 대부분 가설이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말해주면 이미 주장을 다 말해준 거야. 대부분 다 생략해요. 과정을 막 얘기해주고 그 과정에 나온 결과, 사실 결과를 말해주고 아 이걸 봤더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라는 결론을 때리거든요. 정리하면 가설, 결과, 결론에 주장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대조 실험할 때는 변수를 줘야 되는데 변수는 당연히 하나만 줘야 돼. 안 그러면 실험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 3번 소재가 2개가 나오면 대부분 비교 대조하거든. 공통점 얘기하거나 차이점 얘기해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물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 갖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엔 이랬고 현재는 이렇고. 그럼 어디가 더 좋은 거예요? 그건 작가가 부여해. 과거가 더 좋다고 하거나 현재가 더 좋다고 하거나 작가가 부여해요. 읽어봐야 안 되는 얘기죠. 4번 문제점이 등장하면 원인이 나오거나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이 원인이나 해결책으로 주장을 추론할 수 있고 가끔은 문제만 강조하고 끝납니다. 그럼 해결책을 추론해내야 돼. 근데 그런 글은 별로 없어요. 5번 묘사나 열거하면 시작하기 전에 끝날 때 지가 정리해줘. 정리 안 해주잖아? 그럼 직접 해야 돼. 하지만 엄청 쉽습니다. 나 좀 봐. 아주 간단해요 이거.
주제를 맞춰봐. 제니, 리사, 로제. 주제가 뭐야? 블랙핑크. 좀 어렵게 되면 이렇게 한다. 진 하자마자 주제 볼 것 같아. 네, 근데 진 들어보세요. 이제 신기합니다. 진, 유승준, MC몽, 스윙스. 군대입니다. 군대 주제가. 유승준은 래퍼 아니야. 스티븐 유. 아, 미안해. 유승준에서 못 알아들었구나. 스티븐 유. 이렇게 하는 거야. 공통점 뽑아내면 돼. 이런 거 잘하는 애들이 약간 이거 스무고개 같죠? 이런 거 잘하는 애들이 제거 문제 금방 풀어요. 갑자기 소재 혼자 튀니까. 그런 거고 그게 어렵지 않아요. 6번 예시 앞에는 일반적 진술, 예시 뒤에는 구체적 진술. 둘 다 똑같은 얘기라 내가 일반적인 거 이해했어? 그러면 아 이런 얘기겠네 하고서 예시는 툭툭툭.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예시가 훨씬 쉬운 거니까 그거 보고 이해하면 땡. 예시 자체도 지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준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 읽으면 금방 알게 됩니다. 7번 똑같은 공통적 예시가 2개, 3개 반복돼 하나만 이해해도 다 이해한 거잖아. 아니면 그것의 공통점을 뽑아내면 됩니다. 반대적인 예시가 나오면 차이점에 주목해야겠죠. 그 다음 글 읽다 보면 동격, 명사, 컴마, 명사, 그 다음에 대시, 즉 하이픈, 괄호,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추가 정보니까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 못해도요 주장 찾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10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더라. 하지만 이라고 하면 하지만부터가 주장이죠. 통념 비판, 습관 비판이니까. 맞아? 자, 빈칸을 풀 때도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우리도 그런 문제 풀게 될 텐데. 요게 기본적으로 대입항 유형 전체를 설명한 거고 이제 개별적으로 함의추론, 어휘추론 이렇게 해볼 건데 들어봐. 함의추론 이제 시계해줄게. 들어봐봐. 우리가 다룰 게 함의추론, 어휘추론, 빈칸, 순서, 삽입인데 이 중에 비중은 빈칸을 제일 많이 할 거고 그 다음 순서, 삽입이 동일할 거고 어휘랑 함의추론은 제일 적을 거예요. 중요한 거 위주로만 많이 할 거야. 오답률은 이 책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83%도 있고 63, 그러니까 다 60% 넘어가요. 70% 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0%가 다 넘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공부할 가치가 있어. 이런 거 할 줄 알면 오답률 50%는 그냥 푸는 겁니다. 됐죠? 오늘 그 국어 모의고사 달라고 했던 사람 다 받았냐? 다시. 성실하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라고. 하라는 대로 성실해야지. 어디서 성실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함의추론 어떻게 풀 거냐면 함의추론을 어떤 문제인가를 설명하는 얘기를 잠깐만 해주겠어. 나와보세요. 편하게 내렸어요. 제 중딩 때 학원 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엄마한테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 잘 본 다음에 학원을 끊겠다. 이거 이번에 잘 보면 끊게 해줘라. 잘 봤어. 대신 약속하겠다. 집에서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하겠다. 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 제 방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 방 문이 여기 있으면 책상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학교 끝나면 바로 만화책을 빌렸어. 집에 와가지고 만화책을 이 서랍 안에 두는 거야. 엄마한테 나 공부한다고 알려주고 엄마 이제 공부할게. 그래서 앉아서 책을 펴놓고 열어서 만화책을 봤지.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자꾸 들어와요. 슥 들어와서 갑자기 안 주던 과일 주고 검사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들어올 때 배를 이렇게 쓱 닫고 엄마 나가면 다시 또 이렇게 쓱. 그럼 5건 보면 4시간 지나. 예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똑같이 또 이렇게 만화책 보다가 엄마가 쓱 들어왔는데 쓱 닫고 가다 나가서 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엄마 그날 또 한 번 더 들어왔어. 또 들어와서 쓱 닫았는데 내 빠가처럼 만화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 책을 페이지를 안 넘긴 거야. 그럼 1시간이 지났는데 똑같은 페이지잖아. 엄마 와서 그걸 보고 왔나 봐. 그 내가 쓱 했는데 엄마가 대단하다 대단해. 다음 대단하다 대단해의 의미를 고르시오. 이게 함의추론이에요.
그런 유형이야. 결론. 내가 대단하다, 대단한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럼 답은 1번 great면 1번을 골라야지. great 합니까? 틀리는 거야. 그 밑줄 친 표현의 의미를 아냐 모르냐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장을 찾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주어진 표현은 몰라, 나는. 쫄지 마. 아무런 상관없어. 그냥 대범하게 읽어. 주장을 찾아. 얘는 21번인데 20번이 주장, 22번이 요지거든. 얘를 괜히 여기다 배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장 찾자는 거예요. 그 다음 주장을 찾았어. 그러면 밑줄 친 문장과의 관계를 봐야 돼. 잠깐 나 좀 봐봐. 밑줄이 이런 데 있을 수 있거든. 만약 우리가 밑줄을 한다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밑줄을 한다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그럼 밑줄 친 의미는 작가의 주장이야, 주장의 반대야. 주장이 반대일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건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3번에 써 있는 말이 그 말이야. We should avoid 밑줄이면 주장을 찾으면 안 되고 주장의 반대를 찾아야 돼요. 마지막 4번.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럼 빈칸처럼 보기랑 지문의 내용을 일치불일치 해보면 돼. 이 소재가 있냐? 있으면 더. 없으면 제껴봐. 그럼 하나 남아. 그게 답입니다. 우리는 25페이지